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죠. 뉴스 자세하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오늘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또 전용기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서 이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여야가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이 일단은 국회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원하는 사개특위 구성을 좀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뉴스님 예,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회법을 보면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의장 지금 공백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의장이 공백 선출될 때까지는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를 이번에 한해서 소집 공고를 하게 되는데 임시국회가 7월 1일부터 소집되더라도 그러면 7월 1일에 당장 본회의가 열려서 의장단은 선출 들어가느냐? 아직 불투명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본회의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은 임시의장이 그 주재를 하게 됩니다. 임시의장은 그럼 누가 하느냐? 출석한 의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는 7선인 박병석 의원이 제 최다선 의원이죠. 전 국회의장을 지냈었죠. 네. 만약에 참석한다면 박병석 의원이 맡게 되겠죠. 왜 제가 7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 안 할 것이라고 보느냐면은 7월 1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마치고 귀국하는 날입니다. 그날 맞춰서 민주당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본회의 소집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정치 네. 도의란 최소한 도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구한 거는 결국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협상에 나서라. 이런 압박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도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거 굉장히 부담됩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배제된 상태에서 의장단을 선출을 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여야 간의 대화 실종됐죠. 대결뿐인 국회가 돼버렸죠.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국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강했었죠. 그런데 또다시 그 후반기 국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그냥 구성을 한다? 그런 것을 아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압박하는 차원이고 저는 이 압박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7월 1일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 해설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사실 이번 이런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실 단독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도 양보한다는 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협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조금 더 느긋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은 여당의 무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들 또 입법 사항이 필요한 일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 안 되면은 그것은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당장 남아있는 것은 사법개혁 특위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느냐 이것이 지금 저는 가장 큰 쟁점 거의 유일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냐면은 검수완박
입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네. 그 국민의힘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 협상도 미온적이었고 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가급적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입장이었는데 네. 사실 헌법재판소가 언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는 건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원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법개혁 특위 구성안은 이미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병석 의장이 주재로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것을 토대로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13명, 민주당이 위원장 포함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명단을 다 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명단을 안 낸 상태죠. 그렇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런 기정사실화된 구성안을 국민의힘이 되돌릴 방안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성동 대표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입법 독재 신호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국회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 맘만 먹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협상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물러날 때가 된 것 아니냐. 인정하는 수순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7월 1일 이후에 개헌 협상 아주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후반쯤에 국회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늦어도 재헌절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가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 다들 당대표 출마할 거다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들만 무성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분당론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 네, 분당갑 그거 아니고요. 예. 분당 이제 당을 나눈다 예. 이 말인데요. 예. 자, 이재명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당 내에서 분당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 깨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당의 분열이나 쪼개짐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다라며 분당 가능성을 좀 시사했고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의원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 많다라고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아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친문계 자작인 홍영표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회에서 홍 의원도 불출마했기 때문에 친문계는 주자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재명 의원 출마 가능성 또 당선 가능성 지금까지 99.9%였다면 거의 몇 번 조금 더 높아진 99.95 정도 되나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예. 그동안 이제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도전에 나설 의원들 뭐 조금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아직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는 단계도 아니고 아직 열의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의원의 도전 또 당선 가능성 높아지고 있지만은 당내에서는 분열의 에너지가 그만큼 더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순간은 아니라도 어느 순간 터져버려서 분당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 우려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논리로 삼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가 당 변화와 혁신을 이끌 주역이 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비판.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된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격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막을 방패막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이제 대표가 돼서 검찰이 무너지면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분당 가능성이죠. 말씀하신 분당 가능성. 이재명식 정치가 진행이 되면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이계가 세력을 확장하기 마련이고 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이 반대 진영에 대한 공천 학살입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 진영은 학살당하는 쪽은 딴 살림을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 이야기 계속 지금은 엄포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위협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의 그 출마 가능성을 또 당선을 해서 높여보는 것은 당내 민심, 이른바 당심, 당심이 이재명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낼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뿐이다. 이재명 대안부재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친문계 다른 의원이나 아니면 세대교체론 주자들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지 않게 나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 또 당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패배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겼는데도 갈등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힘도 역시 내용을 겪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를 패싱하는 그런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또 배현진 최고위원이 잠깐 늦게 들어와서 지각을 하면서 뭐 악수 패싱을 피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런 패싱의 이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를 흠집내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와 타박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 스스로가 앞뒤가 다른 경우에는 나는 굉장히 강하게 배척한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거침없이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인데 여당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몸을 사렸더라고요. 럭키로 네. 모드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회담 펼치는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당내 분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조심하는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갈등은 팽팽합니다. 그 7월 7일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앞일 때까지는 아마 긴장 상태는 팽팽하게 이어질 겁니다. 네. 확실한 거는 친윤, 이른바 당내 친윤이 국민의힘을 윤석열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을 리모델링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기류가 친윤 모두가 공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은 또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이른바 윤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 친윤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몰아내기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윤심을 등에 업은 거냐라고 보기에는 저도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용호 의원, 그 어떻게 보면 친윤 민들레 모임의 간사격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 중진들의 누적된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네. 총선 2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리더십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중진들의 생각들이 표출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십 교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의원의 이 말은 친윤 대 이준석 대표와로 이렇게 보여지는 갈등의 전선을 중진 대 이준석으로 확대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준석 대표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저항할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당도 적지 않은 내상 있게 될 겁니다. 네. 또 이거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위원장의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맡았죠.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또 지역구가 광주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감회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반도체
반도체에는 여야가 없다. 정파를 초월해서 기업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 뉴트럴한 스탠스, 중립적 입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당설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입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입당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행자 의원이 오늘 특위 회의 주재할 때 이제 마치 입당식 같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입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정가에서는 그렇게 예상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입당해도 뭐 어색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호남이라는 지역구를 두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제 너무 선을 그렇죠. 건넜는데 그래도 지금 단계에 설득 돌아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성향이 너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시간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양양자 의원은 삼성전자 큰 회사의 여성 그것도 고졸 출신이죠.로 최초로 임원을 한 어떻게 보면은 유리천장을 3개나 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유리천장을 깼죠. 그다음에 학력이라는 유리천장도 깼죠. 네. 그리고 지역의 유리천장도 깼고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죠. 그리고 민주당과의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정치인 중에서는 지금 반도체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양영재 의원이 여당과의 활동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이나 인재 육성 여기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는데요. 오늘 심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심사 논의가 오후 2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적이 있지만 또 불어된 바도 있는데 이번에는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형 집행 정지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6시가 다 돼가니까 오늘 밤 저녁 중으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형 집행 정지 요건 중에 70살 이상인 경우 해당되거든요. 지금 81살이죠. 두 번째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맞췄고 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형 집행 결정으로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은 이제 특별 사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8.15 특별 광복절을 맞춰서 특별 사면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한 1년 안에 대통합을 위한 사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등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형편을 맞춰서 여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었죠. 전직 대통령 20몇 년 수감 생활하는 거 그거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 형 집행정지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 사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형 집행정지로 석 달 임시 석방한다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뭐 이어지는 6시 뉴스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주요 뉴스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